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셨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고지혈증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여러 종류의 지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대표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역할.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 70에서 80%는 간에서 직접 생성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약 37쪽의 세포 하나하나의 벽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둘째, 각종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모두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셋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균형이 무너질 때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작고 밀도가 높은 스몰dense LDL은 산화되기 쉬워 혈관 손상을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운반해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60mgdl 이상일 때 높다고 판단하며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100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봅니다. 중성지방은 공복 시 150mgdl 이상이면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도 HDL이 충분히 높고 중성지방이 낮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라도 HDL이 낮고 중성지방이 높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2부 고지혈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고지혈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일부가 혈관 내벽에 침투합니다. 특히 고혈당이나 염증 상태에서 LDL이 산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관벽에 죽상반 즉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죽상반이 계속 자라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죽상반이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파열된 부위에 혈전 피떡이 생기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환들이 주로 60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대, 심지어 20대에서도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에 너무 일찍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인 고지혈증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축적이 촉진되고 중성 지방이 증가하며 HDL은 감소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집니다.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되어 전신의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도 위험합니다. 지방간과 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간의 정상적인 지질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VLDL인 초저밀도 지단백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기름진 음식보다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과당 섭취라는 것입니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 오히려 지방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3부. 고지혈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밥, 흰빵, 면류는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공급된 포도당 중 당장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LDL 콜레스테롤도 함께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과당의 문제입니다. 과당은 과일, 꿀, 그리고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거의 전적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만 많이 드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오히려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의 과당과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가공식품, 튀김류, 마가린 등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LDL은 높이고 HDL은 낮추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붉은 고기와 유제품에 많은 포화 지방도 과다 섭취 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는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근육 감소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차로 이동하고 집에서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 패턴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섭취한 칼로리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해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의 역할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이자 소비처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혈당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감소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3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약 3에서 8%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저근육형 비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지만 근육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일부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대표적입니다. LDL 수용체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릴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신장 질환 같은 다른 질병이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일부 약물 중 스테로이드, 이뇨제 등도 지질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과식하게 되고 대사 기능도 저하됩니다. 4부 고지혈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 HMG-CoA 환원 효소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효과가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약은 숫자를 관리할 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지만 그 수치가 높아진 근본 원인, 즉 잘못된 생활 습관,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결국 약의 용량이 늘어나거나 다른 약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일부에서는 근육통, 소화불량, 간 수치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거나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약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약 없이도 수치가 유지되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의 진짜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에 불과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은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 치료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을 20에서 30%, 중성지방을 30에서 50% 감소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체중을 5에서 10% 감량하면 HDL은 증가하고 중성지방은 감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 단순히 지질 수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 기능이 좋아집니다. 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합적인 개선 효과입니다. 5부 고지혈증 예방과 관리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 개선,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첫째,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드시고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면류는 가능한 한 줄이거나 통밀면, 메밀면으로 바꾸세요. 특히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여주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하루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세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입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계란, 저지방 유제품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셋째,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는 HDL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염증을 줄입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 마가린, 쇼트닝, 가공식품과 과도한 포화지방이 있는 튀김, 삼겹살, 버터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과당 섭취를 조절하세요.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과당이 많습니다. 하루 1, 2회,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로 적당량만 드세요. 특히 지방간이 있거나 중성 지방이 높은 분은 과일 섭취를 더 제한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섬유질 없이 과당만 농축되어 있어 혈당과 중성 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다섯째,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 식사량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각종 항산화 물질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직접 촉진합니다. 한두 잔의 적포도주가 HDL을 약간 높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절주나 금주가 최선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간헐적 단식도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 먹고 짧게 쉬는 단식입니다.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처럼 굶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그 사이에 소화와 대사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고픔이 심하거나 어지러움,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방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운동은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중성 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하세요.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며 지방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2, 3회 주요 근육군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빠르므로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체성분, 즉 근육량과 체지방률에 주목하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대사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과식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비만을 촉진하고 혈당과 혈압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을 하세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20대 이상은 2년마다, 40대 이상이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매년 지질 검사를 받으세요.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만 보지 말고 LDL, HDL, 중성지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간 기능, 혈압도 체크하여 대사 건강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면 3에서 6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만약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3에서 6개월 시도했는데도 수치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둘을 병행해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나중에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6부 실천 가능한 구체적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식단 구성 예시로 아침은 통곡물 현미밥 또는 귀리 계란 2개 또는 두부 채소 반찬 김치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식사와 점심은 잡곡밥 생선구이 또는 닭가슴살 나물 반찬 여러 가지 된장국으로 전통적인 한식 정식이 가장 이상적이며 저녁에는 채소 샐러드 구운 연어 또는 두부 스테이크 소량의 고구마 식단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을 드세요. 고지혈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은 사실 매우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화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반찬 가짓수는 줄어들고 밥량은 늘어났습니다. 나물 반찬 대신 고칼로리 반찬이 늘었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세요. 밥은 평소 공깃밥의 3분의 2 정도 줄이고 다양한 나물 반찬과 적당량의 단백질 반찬인 생선, 두부, 계란, 적당량의 고기를 곁들이세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한식의 단점인 높은 나트륨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는 적당량만 드시며 조리 시 소금과 간장을 덜 넣으세요. 외식이나 회식이 잦다면 메뉴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선택은 생선구이 정식, 샐러드, 구이류, 찜 요리, 회, 샤브샤브. 피할 선택은 튀김류, 기름과 전분이 많은 중국 음식, 패스트푸드, 뷔페입니다. 술자리에서는 안주 선택이 중요합니다. 치킨과 피자 대신 두부김치, 해물안주, 채소구이를 선택하세요. 소주와 맥주보다는 적포도주가 상대적으로 낫지만 무엇보다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장 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배가 고플 때 장을 보면 충동 구매가 늘어나므로 식사 후에 가세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식품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냉장고와 식품 보관함에 건강한 음식만 채워두세요. 과자, 라면, 탄산음료가 집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됩니다.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삶은 계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주말에 미리 식재료를 손질하거나 밑반찬을 만들어 두면 평일 식사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닭가슴살을 삶아두거나 채소를 씻어 보관하거나 잡곡을 미리 불려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1단계 첫 2주는 단 음료와 과자 끊기, 매일 30분 걷기. 2단계 3, 4주는 저녁 탄수화물 반으로 줄이기, 단백질 매끼 섭취. 3단계 5에서 8주는 유산소 운동 40분으로 늘리기, 간헐적 단식 시작. 4단계 9주부터는 근력 운동 추가, 식단의 질 더 높이기로. 작은 성공을 축적하면서 자신감을 얻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잘 지켜도 큰 변화가 옵니다. 7부. 흔한 오해와 진실은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LDL이 과도하게 높고 HDL이 낮으며 중성 지방이 높을 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 세포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이 있을 때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단순히 약으로 합성만 막는 것은 임시 조치일 뿐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탄수화물과 과당 과잉 섭취가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 계란 등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12개의 계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을 빼면 고지혈증이 해결된다? 체중 감량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무게만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을 빼느냐입니다.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근육까지 빠지면 오히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요요가 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운동하면서 지방만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보다 체성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고 체지방률이 낮은 사람이 대사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철저히 개선하면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처럼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재검사 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 감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전이면 어쩔 수 없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은 높아지지만 운명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일 뿐이고 실제로 질병이 발현되는지는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오히려 더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20대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으로 수치만 조절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해답은 생활 습관 개선에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며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매일 움직이고 특히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세요.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것은 단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며 체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세요. 숫자에 갇힌 삶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